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씨가 아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귀국하겠다 그랬었는데 그 입장을 또 바꿨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덴마크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을 당시에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한 바를 보면은 이 정유라 씨의 측근 이 정통한 소식통 여기를 인용해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는 전날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에 5일 만에 아들과 처음 면회를 했는데 이때 이제 심경이 좀 바뀌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아울러 이제 다른 이제 인터넷의 여러 가지 이제 여론들을 보면은 정유라 씨가 뭔가 이 덴마크 구치소에 좀 더 좋은 환경 때문에 그런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두 번 피자를 시켜 먹을 수가 있고 게임기도 빌릴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이 나왔었는데 진짜 그런 건지는 본인에게 물어봐야 알겠죠. 이 우려가 되는 것은 정유라 씨가 이렇게 좀 한국에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이 정유라 씨의 송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거의 1년 이상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이나요? 지금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예. 정유라 씨가 이제 덴마크의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죠.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면 1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아마 법적 절차나 이런 거를 좀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1년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리고 또 특검 기간이 지나더라도 검찰이 이 부분을 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한번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특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실제로 존재한다. 이걸 공식 확인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문건은 다들 본 적이 없다, 모른다고만 하고 언론을 통해서만 공개되거나 보도되거나 이랬는데 일부 명단이지만 이 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이 특검이 블랙리스트 일부를 확보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오늘 이 특검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간 블랙리스트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는 밝혔었는데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거는 이제 오늘이 처음인 거죠. 예. 이에 따라서 최종 파안이 어떤 건지 또 이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가 됐는지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행해졌던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예. 결국 누가 이걸 지시했고 누구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느냐 이걸 규명하는 게 핵심이겠죠.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이 협조를 받아서 이 고인의 비망록 원본을 확보해서 수사 자료로 분석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간 이제 블랙리스트 사본을 확보해 검토를 했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이제 원본 비망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수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또 특검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국회 고발해달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이 정유라 씨의 입시 그리고 학사농단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렇게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지난달 15일에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위증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경희 전 총장의 경우에는 최순실 씨를 2차례 정도 잠깐 만난 게 전부라면서 친분이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었죠. 예. 하지만 지난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지난해 최경희 전 총장이 최순실 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게 이제 오늘 언론들에 쭉 보도가 된 바 있고요. 수십 차례나 통화를 그렇죠. 했다? 그렇습니다. 또 김경숙 전 학장의 경우에도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이제 필명 이인화를 쓰는 이 사람을 이제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김경숙 전 학장의 부탁으로 최순실 씨를 만났다 이 진술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되는 거고 사실이 좀 확인이 어느 정도 된 사실인 거죠. 국조특위는 오는 9일 열리는 7차 청문회에 이 세세대한 고발 방침을 확정해서 고발 절차를 밟는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한편 특검은 또 남궁곤 전 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 남궁곤 교수는 정유라 씨가 이대에 입학하던 2015년 당시에 이 체육특기자 전형의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식으로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 뇌물죄 관련 수사가 지금까지는 삼성에 집중됐었는데 다른 기업들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삼성만 수사하는데 다른 기업은 수사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재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특검팀이 답변을 했다는 거죠. SK그룹의 뇌물 의혹도 함께 보는가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삼성 수뇌부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뇌물 혐의가 제기된 다른 대기업들까지 전선을 확대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거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선 이제 그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건 롯데그룹하고 SK그룹인데요.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재벌 총수 여러 명을 지금 출국 금지했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이 두 그룹에 관련해서는 검찰 이 특별수사본부도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을 안 하고 이 사건을 그대로 특검에 인계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두 그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입니다. 이 두 기업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거 이외에도 K스포츠 재단에 추가 기부를 했고 또 추가 출연 논의를 진행했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예. 또 총수의 사면이라든지 또 면세점 인허가라든지 그룹 차원의 민원 사안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외에 CJ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차은택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도가 됐던 K컬처밸리 사업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한 배경이 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른바 주사 아줌마 실체가 잡혔다고요? 일단 윤곽이 잡혔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특검팀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 백모 씨, 70대 백모 씨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주사 아줌마인지 이걸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무면허 상태로 태반 주사, 로열 젤리 뭐 이런 주사를 놓은 혐의로 기소가 된 전력이 있고 그래서 2005년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고요. 이때 이제 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등에서 이제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시술을 했었는데 이때 한 3천만 원 뭐 이렇게 이득을 챙긴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보도에 대해서 특검 관계자는 뭐 이른바 이 백 선생 이 사람이 수사 대상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서 언론과 접촉했을 당시에 주사 아줌마가 누군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순실 씨가 자신이 이른바 이 주사 아줌마 대통령과 연결해줬다 이런 점을 인정했다라고 지금 발언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사람의 신원이 확인이 되면 청와대의 어떤 그 의료농단, 뭐 비선 진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사도 상당 부분 전진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예 잠적해버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지금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해달라 경찰 쪽에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난 2일에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요. 헌재 직원이 직접 이 사람들이 이제 주소지로 가서 요구서를 전달하려고도 했는데 뭐 또 사람들이 없고 다른 동거인들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여서 전달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결국 헌재는 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경찰서하고 강남경찰서에 각각 이들의 소재를 찾아달라 이 소재 탐지 촉탁을 하기로 했고 19일 오전 10시에 이 증인들을 재소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헌재는 또 증인신문에 마찬가지로 불출석했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 사람을 12일 오전 10시에 소환해서 증인신문하기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12일이 3차 변론기일이거든요.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조항규 세계일보 전 사장, 최현일 세계일보 기자, 이게 그 정윤혜 씨가 등장하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이 관련자들이죠. 그렇죠. 또 류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 비서관, 이 사람은 세월호 특조위에 비상임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들이 이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구속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의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같이 근무하면서 뭐 이 문고리 3인방들하고 상당히 뭐 대립했고 갈등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아마 그런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3단 합체 로봇이나 다름이 없다.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구속수사라는 것은 주거 부정 또 이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얘기죠.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헌재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려고 했는데 뭐 어디에 있는지 밝혀진 바가 없고 이미 검찰 수사에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에 충분한 여건을 갖춘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조응천 의원은 특히 이 사람들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속 수사해야 국정농단의 전모를 특검이 밝힐 수가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이 돼서 1심 유죄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법적 책임들이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예.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살균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 않고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조은리 전 대표의 어떤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실하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 옥시 연구소장 지낸 김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이 벌금이 예. 법인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를 지금 선고한 거죠. 아니 1억 5천만 원이 상당한 거예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 또 법인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고 보면 1억 5천만 원 그리고 피해 정도가 지금 비공식 피해자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자면 또 별거 아닌 이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옥시 측이 허위 문구를 내세워서 제품을 판매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 즉 특경법상 사기는 무죄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살균제에 함유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즉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대사 부산 총영사 일시 귀국. 네, 일본 정부가 오늘 취한 조치고요. 그 이유는 부산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 딱 이거 하나입니다. 소녀상 설치가 그 정도로 강경 대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이 이른바 12.28 합의에 이 소녀상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하죠. 홍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외교관계에서 대사하고 영사를 일시 귀국하는 이런 거는 초강경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대사 소환이 가장 강경한 조치 중에 하나인데 네. 해당 지역의 총영사까지 같이 소환한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아주 최고의 높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외교적 관례로 봐서는 자기들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이런 초강경 조치를 하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일본 정부가 내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비엔나 협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엔나 협약과 관련돼서 외국 공간에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 비엔나 협약을 우리가 위반했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미 아까 정관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합의에 불가역적으로 이 소녀상 문제와 관련돼서 일정한 양국 간에 뭔가 합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그 합의를 위반하고 역행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엔나 협약, 즉 외국 공간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예. 이거는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요걸 어겼다고 해서 대사까지 소환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엔나 협약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갖고도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가 문제 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 소녀상이 일본 그 대사관의 공간의 안정을 위협하지도 않고요. 없는 사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본 정부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을 갖고 시비는 걸 수 있지만 대사를 소환하거나 초영사를 소환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반면에 이제 12월 28일 합의와 관련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자세한 내용이 공개는 안 되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나 지금 임성남 외교부 차관이 한미일 워싱턴에서 차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뜻을 받아서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 많이 거론했지만 계속 우리 정부가 부인했죠. 이 12월 28일 합의에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도 없다. 그렇죠. 약속한 것도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리 정부가 뭔가 이 언지를 또는 구두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 오늘 법원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민변의 그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진 셈인데, 네네. 아직 공식 문서식으로 정부가 공개를 안 했고 이제 앞으로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이 합의 때부터 이미 알려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이런 문구를 넣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된 거 있잖아요. 이게 윤병세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당시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정관용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이 예. 일부 원고 승소가 났는데요. 실제로 이게 합의문 형태로 그 12월 28일 합의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당시 이 합의 이전에 있었던 국장급 협의 그 1차에서 12차 약 12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에 관련된 전문을 공개하라는 것이 행정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예. 국민의 알 권리가 예. 외교 협상에 따른 비밀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이 그 판결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공개를 하면은 당시 외교부가 어떤 굴욕적 합의를 했는지 또 소녀상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 자기들의 권한 이상의 어떤 월권적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장급 협의에서는 이 문제가 분명히 거론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병세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일정 정도 그 공간의 안녕과 위험 유지 관점 이건 비엔나 협약의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수용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소녀상에 대해서요. 그리고 한국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관련 단체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한다. 해결한다는 건 뭐겠어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소녀상의 이전 내진 철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는 수용해서 우리 해당 단체하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사실상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계속해서 정부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외교라는 것은 물론 뭐 협상이라는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협상의 내용을 속이거나 은폐하거나 국민에게 기만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국가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위안부 합의를 아예 폐기하거나 재협상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상 폐기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미 그 10억엔을 받았고 그 중에 일부가 일부 피해자들한테 또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참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이 돈 10억엔 사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 재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성금을 모아도 되는 건데 그 불필요하게 했는데 우선은 현재로서는 그 12월 28일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지키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꼭 그 12월 28일 합의와 연관돼 있지만은 어떤 합의 이행의 전제 조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10억엔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건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치유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혀 그 해당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수용할 마음이 좀 더 없습니다. 그런 이 치유재단은 바로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 피해 보신 분들과 가족분들은 치유재단을 통해서 돈을 수령했단 말이에요. 이건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때 우리 당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필요하면은 국가 재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그 국민적 성금을 통해서 그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 몇 푼의 국가적 자존심이나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 이 일본군 위안부의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시 나라를 빼앗긴 으로 생긴 그 서름을 돈 몇 푼으로 이렇게 소에서 땜빵하듯이 그렇게 문제 해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 법원 판결 나면은 문서는 바로 공개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아마 정부가 이게 수용하지 않고 아마 또 항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5일에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위증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경희 전 총장의 경우에는 최순실 씨를 2차례 정도 잠깐 만난 게 전부라면서 친분이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었죠. 하지만 지난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지난해 최경희 전 총장이 최순실 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게 이제 오늘 언론들에 쭉 보도가 된 바 있고요. 수십 차례나 통화를 했다? 그렇습니다. 또 김경숙 전 학자의 경우에도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 콘텐츠학과 교수 이제 필명 이인화를 쓰는 이 사람을 이제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김경숙 전 학장의 부탁으로 최순실 씨를 만났다 이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되는 거고 이 사실이 좀 확인이 어느 정도 된 사실인 거죠. 국조특위는 오는 9일 열리는 7차 청문회에 이 셋에 대한 고발 방침을 확정해서 고발 절차를 밟는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한편 특검은 또 남궁곤 전 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 남궁곤 교수는 정유라 씨가 이대에 입학하던 2015년 당시에 이 체육특기자 전형의 면접위원들에게 이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이 정유라 씨의 송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이나요? 지금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정유라 씨가 이제 덴마크에
법원에다가 그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죠. 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면 1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아마 법적 절차나 이런 거를 좀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1년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리고 또 특검 기간이 지나더라도 검찰이 이 부분을 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한번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특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실제로 존재한다. 이걸 공식 확인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 블랙리스트 문건은 다들 본 적이 없다, 모른다고만 하고 뭐 언론을 통해서만 공개되거나 보도되거나 뭐 이랬는데 일부 명단이지만 이 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이 특검이 블랙리스트 일부를 확보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오늘 이 특검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간 블랙리스트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는 밝혔었는데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거는 이제 오늘이 처음인 거죠. 예. 이에 따라서 최종 파안이 어떤 건지 또 이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가 됐는지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행해졌던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예. 결국 뭐 누가 이걸 지시했고 누구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느냐 이걸 규명하는 게 핵심이겠죠.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협조를 받아서 이 고인의 비망록 원본을 확보해서 수사 자료로 분석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간 이제 블랙리스트 사본을 확보해 검토를 했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이제 원본 비망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수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또 특검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국회 고발해달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이 정유라 씨의 입시 그리고 학사 농단 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렇게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지난달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씨가 아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귀국하겠다 뭐 그랬었는데 그 입장을 또 바꿨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덴마크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을 당시에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뭐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한 바를 보면은 이 정유라 씨의 측근 이 정통한 소식통 여기를 인용해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는 전날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에 5일 만에 아들과 처음 면회를 했는데 이때 이제 심경이 좀 바뀌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아울러 이제 그 다른 이제 인터넷의 여러 가지 이제 여론들을 보면은 정유라 씨가 뭔가 이 덴마크 구치소에 좀 더 좋은 환경 때문에 그런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두 번 피자를 시켜 먹을 수가 있고 게임기도 빌릴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이 나왔었는데 진짜 그런 건지는 본인에게 물어봐야 알겠죠. 이 우려가 되는 것은 정유라 씨가 이렇게 좀 한국에 귀환한 이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식으로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 뇌물죄 관련 수사가 지금까지는 삼성에 집중됐었는데 다른 기업들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삼성만 수사하는데 다른 기업은 수사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재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특검팀이 답변을 했다는 거죠. SK그룹의 뇌물 의혹도 함께 보는가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삼성 수뇌부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뇌물 혐의가 제기된 다른 대기업들까지 전선을 확대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거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선 이제 그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건 롯데그룹하고 SK그룹인데요.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재벌 총수 여러 명을 지금 출국 금지했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두 그룹에 관련해서는 검찰 이 특별수사본부도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